마지막 소주제로 시민의 역할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정치를?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새 보니까 심상정 대표도 이 막스 베버한테 많이 꽂혔던데, 막스 베버가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런 강연록이 있는데요. 그게 1920년도 1월 달에 한 강연이에요. 독일 뮌헨 대학의 좌파 학생회에서 초대해서 한 강연을 묶어서 낸 겁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이 사회학자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놀랍도록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현실하고도 거의 다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정치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던데요. 하나는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 독일어로 Leben für Politik, 정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 Leben von Politik,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진짜 필요한 정치가는 정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말고 다른 곳에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생계로 삼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금권 정치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생활 자료를 획득하는 문제를,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를 정치 안에서 갖지 않아야 된다,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그 점이 저는 제가 한 10년 정치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로 먹고 살지 않으려고 제가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힘들더군요. 정치인이 책을 쓰면 안 팔려요, 우선. 잘. 정치로 먹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교도소 담당일을 외줄타기를 하면서 다니게 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또 한국 문화가 이게 뭐 남들 밥 살 때 나도 사야 되고, 남들 술 한잔 먹을 때 나도 가끔 술값 내야 되고, 때 되면 외유도 나가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명절에 선물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가오를 잡고 소위 면을 세우다 보면 이게 부족해서 어떻게 안 믿고 그냥 받아 썼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슨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차 사고 집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정치하는 동안 팬클럽이 잘해주셔가지고 그럭저럭 잘 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의 책 중에 두 번째 제가 눈여겨본 것이 이제 윤리 문제인데요. 윤리에는 신념윤리가 있고 책임윤리가 있다고 그래요. 신념윤리는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 이게 신념윤리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 아름답죠? 근데 이런 사람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동기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주 나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단일화 요구, 지금 같은 다당제에서 소선거구제를 할 때 늘 단일화 요구가 나오죠. 야권 단일화. 그게 이 문제입니다. 신념윤리에 따르면 몇 프로를 득표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장한 것이 옳고 내 옳은 주장을 끝까지 들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뭐 0.6% 졌는데 야권 후보가 다른 야당 후보가 나와서 뭐 3%를 받았다. 이러면 그걸 합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3%의 진보 후보의 득표가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이라고 누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3%를 받았을 때 이 결과는 내 책임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인식했다면 사퇴를 했겠죠, 미리.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 책임윤리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신념윤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윤리 속에는 신념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고, 일반 시민들은 뭐냐? 시민들은 그냥 신념윤리에 따라서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도 좋아. 난 그 사람 찍을 거야. 이거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 보고는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마찬가지 위치에서 이 후보가 좋은데, 그러면 최악의 저 후보가 될 거 아니야. 그건 막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진보 후보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또 뭐 좀 큰 야당 후보를 찍어줄래. 이것도 역시 가능한 이야기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비판적 지지의 망령, 그래서 그걸로 엄청난 논쟁을 했잖아요.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선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다고 봐요. 미래를 보고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찍어달라. 옛날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사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동시에 최악의 결과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판단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찍어주는 것보다 정당표는 거기 찍어주더라도 후보표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찍어달라. 이 요구를 또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권자들 사이에 그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토론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역시 책임윤리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만약 한번 생각해보죠. 뭐 안철수 씨가 나오든 문재인 씨가 나오든 야권 후보가 되어서 49%를 얻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9.5%를 얻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진보 후보가 나와서 1.5%를 얻었다고 해보죠. 그 권력을 통째로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1.5%만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5%가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말할 때 진짜 책임윤리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 1.5%를 받은 사람이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늘 이런 소수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 딜레마에 봉착하죠. 윤리적인 딜레마입니다. 저도 좀 이거에 몇 년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늘 제일 훌륭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뽑게 되는 제도라는 데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최악의 인물이 예컨대 히틀러 같은 인물도 선거로 선출됐단 말이죠. 처음에 될 때는 최악의 인물이 뽑혔을 때도 그가 혹은 그 여자가 많은 악을 지멋대로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제도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곳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에도 참여하고요. 뭐 나는 아무 정당도 지지 안 해.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그리고 칼럼 쓰시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소망인데 정치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이런 칼럼이 정치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맞춤복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옷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옷은 없어요. 기성복 중에 제일 괜찮은 걸 골라 잡는 작업이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맞는 브랜드 하나 사 입어야지. 어떤 브랜드의 옷도 나한테 딱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수작업해서 나한테 맞춤만 만드는데 찾아다녀 봐야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참여하자는 겁니다.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비웃고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야 정치 얘기하지 마, 재수없어. 이거 지성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보고 100점짜리 정치는 없으니까 오늘 50점짜리면 내일 55점이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